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 경호대에서 지난 4월 권총 우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총기 점검을 다른 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이 실탄을 빼내지 않은 채로 안전검사를 하다가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일 경비단에 실탄 6발 분실 등 잇따라 사건이 벌어지며 군의 기강회의가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반대했던 류사명 총경이 국회 증언에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이들을 쿠데타 일당으로 부르는 거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면 경찰 중립이 지켜지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중립이 훼손되냐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보수단체와 민노총 집회관리 차이 등 중립이 지켜졌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 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도 모두 무죄라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지시한 내용이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오늘 진행됐지만 40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이 재판 시작 전부터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로 건강이 안 좋다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커터칼로 펼침막 설치를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집 앞 시위에 관해 첫 구속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출판사업 인쇄비 5억 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 원 과다 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 원 수수, 기부금 1억 3천만 원 목적에 사용, 법인카드 2,200만 원 이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총 9억 원이 넘는 액수로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리가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의 일본 제국령 조선이라고 소개한 데 이어 독도가 일본 땅인 13가지 이유라는 사이트를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라는 질문에 이 사이트를 안내한 것인데요. 앞서 애플은 독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루 표기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